자, 빨리 일어나. 자, 그래서 이제 봐. 아까까지 얘기했던 내용들 다 이해됐냐? 그러면 필수 예제 4번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봐봐. 알겠지? 4번에 나와 있는 거 보고 그리고서 우리 바로 모비율로 들어가자. 자, 여러분들 책에서 308이야. 모비율에 대한 얘기 가보자. 자, 모비율.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모비율이라는 녀석은 다시 뭐냐면은 아까 봤었던 그 그림에서 다시 출발이야. 뭐부터 출발이냐면 봐봐. 모집단이라는 녀석이 분명히 있겠지, 이 안에. 모집단, 원래 집단. 그리고 다시 여기서 n개를 임의로 추출했을 때 하나의 표본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지? 이때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요. 모집단 내에서 분명히 모평균이라는 녀석이 존재를 할 거고, 그리고 다시 모분산이라는 녀석도 존재를 할 거고, 모표준편차라는 녀석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 근데 이 안에서 분명히 모비율이라는 녀석 역시 하나가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될 거야.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율이라는 녀석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 선생님 확률과 통계하면서 확률하면서 처음 얘기했었어. 비율이 뭐야? 하나의 확률값이지. 맞아? 즉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모집단 내에서 특정한 확률 변수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우리는 모집단 내에서 찾게 되면 바로 모비율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랬을 때 이제 n개를 이미 추출하게 되면 분명히 여기 안에서도 모 표준 표본 평균이라는 녀석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이라는 녀석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표본에 대한 비율 역시 마찬가지로 또 등장을 하게 되겠지. 즉 표본 비율이라는 녀석이 마찬가지로 등장을 하게 된다. 이때 생각을 해보자고. 모평균이라는 녀석 자체를 우리가 만약에 쓰게 될 때 그냥 m이다 라고 써본다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표본 평균도 여전히 m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지. 그 다음에 모분산이라는 녀석의 값 자체를 vx라고 생각을 한다면 n개가 이미 추출됐잖아. 그러면 뭐가 돼? n분의 vx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모비율이라는 녀석 자체를 내가 지금부터 p다라고 사용을 한다면 표본에서의 표본 비율이라는 녀석 자체는 분명히 전체 개수가 달라져 안 달라져? 모집단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한 거니까 전체 개수가 달라지게 되지. 그 달라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전혀 다른 의미인 이렇게 모자를 하나 붙여. 그래서 이거를 피헷이라고 불러. 피헷. 진짜야. 귀엽다고? 얼마나 짜증나는데 이게 귀엽다고? 그래서 피헷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돼. 오케이? 그랬을 때 이 피헷이라는 녀석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찾게 되느냐? 결국에는 뭐야? 모비율이라는 녀석 자체가 전체 모집단에서의 개수들 중에서 특정한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하나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전체 개수가 몇 개로 바뀌어버려? n개로 바뀌어버리지. 그래서 n분의 x라는 형태로 찾게 된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뭐야? 표본 비율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 이 n이라는 녀석의 개수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작을 때는 의미가 없는데 충분히 커, 되게 많아, 표본이 확실하단 말이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 보이는 모비율하고 표본 비율 사이도 어떻게 되겠어?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값으로 가까워져 가겠지. 맞아? 그렇다는 얘기가 결국에 다시 그렇게 크게 가까워져 간다면 또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전혀 동떨어진 값이 나온다면 신뢰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런 하나의 비율 자체가 등장을 하게 됐을 거야, 모집단에서. 맞지? 그렇다면 이 모집단 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보이는 모비율이라는 녀석 자체를 구해보자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전체 개수들 중에서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들, 즉 하나의 확률로 나타내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표본 집단 안에서는 전체 개수가 n개인데 그 중에 일어날 수 있는 x에 대한 확률 변수의 개수, 그래서 n분의 x로 해서 피헷이라는 하나의 표본 비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확인됐니? 자, 그랬을 때 이 표본 비율을 어떻게 이용할지가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309쪽에 나와 있는 얘기로서 얘기가 되고 있어. 즉 무엇이냐? 하나의 표본 모비율이라는 녀석 자체가 등장을 했고 그 안에서 표본 비율을 나타내게 됐을 때 이 n이라는 녀석의 값이 충분히 크다라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얘기지. 원래 있던 모비율하고 차이가 날까 안 날까? n이 충분히 커, 많이 커. 즉 모집단에서의 전체 개수랑 거의 유사하게 바뀌어가.
그러면은 비슷한 값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n이라는 추출하는 개수가 비슷해가지고 가면, 그지? 그렇다는 얘기를 다시 해석하면 결국에 여기 보이는 표본 집단에서 n의 개수가 충분히 크면 모비율이랑 같은 개념으로 다시 한번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러면은 다시 이게 얼마나 차이가 되는지에 대해서 신뢰도 구간으로 다시 한번 책정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근데 신뢰도 구간이라는 녀석 자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 뭐야? 하나의 확률 변수를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95%에 해당하는 확률과 99%에 해당하는 확률로 찾아낸다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러한 표본 비율 자체에서도 다시 뭐가 등장하게 돼? 신뢰도 구간이라는 녀석이 또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나요? 맞니? 그래서 이 신뢰도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시작이 돼서 마지막 두 번째 모비율의 추정 단원이 시작되고 끝나게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신뢰도 구간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결국에는 우리가 표본 비율이라는 이 P햇이라는 녀석의 값이 누구와 뭐 할 말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지에 대해서 신뢰도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되는 거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Z라는 확률 변수로 변환을 했을 때 이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1.96 사이의 범위의 확률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 맞니? 이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0.95가 되면서 또 여전히 95%의 신뢰도를 보인다. 즉 신뢰 구간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지? 맞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자고. Z라는 걸로 표준화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는 이 Z라는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됐을 때의 확률기, 즉 Z라는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얘가 원래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라는 걸 통해서 x라는 녀석의 범위를 짐작해낼 수 있었던 거잖아. 맞지?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뭘 짐작해내야 되는 거야? 표본 비율 자체가 확률 변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모비율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평균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즉 모비율의 근사값으로 찾아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 여기 보이는 요 내용이랑 똑같은 얘기로 다시 나와버리겠네. 맞니 아니니?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구해가면서 쭉 따라가 봤더니 표준 편차라는 녀석 자체의 값이 무언가 변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로 표본 비율들을 가지고 모비율과 비교를 했을 때 이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과 분산값이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를 또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즉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과 분산의 값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얘와 매칭을 시켜버린다면 우리는 추가적인 공식을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러면 자 생각해봐. 표본 비율이 지금 현재 P햇이었어. 맞지? 근데 n이 충분히 커지게 되면 모비율하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 유사한 값을 가지게 돼서 결국엔 같다라고 또 생각이 되는 거야. 평균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P햇이라는 녀석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P라는 값으로 치환이 돼서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 맞나요? 그러면 분산이라는 녀석의 값을 봤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본 걸 생각해 보는 거야. 오케이? 분산이라는 녀석의 값을 봤을 때 전체 개수 n개로 분산값을 나눠줘 버렸지. 그지? 근데 이러한 하나의 비율이 나와 버렸다라는 얘기가 돼버리게 되면은 분산이라는 값을 vx로 쓸 수가 없고 이 모비율에 대한 분산값이 다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의 비율이 나왔어. 우리가 이걸 어디서 살폈냐? 이항분포상에서 비율이 등장했을 때 분산과 표준 편차 값을 혹은 평균 값을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잖아. 기억나니? 기억나니? 즉 하나의 이항분포상에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총 n번의 시행을 거듭했을 때 일어날 확률이 P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평균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값이 뭐라고 썼었지? 평균이 NP.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녀석의 값은요? NPQ로 우리가 사용을 했었잖아. 맞나요? 근데 이 n이라는 녀석의 개수가 지금 총 몇 번의 시행인지 우리가 확인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그냥 평균값을 P다라고 분산값을 PQ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이게 표본 비율로 넘어와 버렸어. 평균으로 써있는 P를 P햇을 P로 치환해서 사용이 된다 그랬지. 다시 말하면 P를 P햇으로 사용해도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에서 분산이라는 녀석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쓰게 될 거야? 앞에 있는 걸 차용한다면 P햇과 Q햇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근데 전체 n개를 추출했잖아. 그러면 n으로 나눠버리면 된다는 얘기구만.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면은 분명히 표준 편차라는 녀석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표준 편차라는 녀석의 값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서 이렇게 된 식으로 차용해서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모비율이라는 녀석 자체를 추정해 나가 보자고요. 오케이? 모비율을 이제 추정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관계식 자체에서 이런 표준화 과정을 거치는 식이 이제부터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지. 어떻게 바뀌어버려? 우리가 봤었던 표준 편차라는 녀석이 루트 n분의 p 햇과 q 햇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겠지. 맞니? 그리고 x라는 확률 변수 자체가 뭘로 바뀌어버리게 돼? p 햇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다시 m이라는 평균이 p 값으로 등장을 하게 되겠네. 맞나요? 그러면 이러한 확률 변수 자체가 이제 이 사이에 등장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나요? 그럼 자 이제 식으로 한번 적어보자고. 그러면 루트 m분의 p 햇과 q 햇이라는 녀석이 나오게 될 거고 이거 분의 p 햇에서 마이너스 p를 계산한 게 마이너스 1.96하고 그 다음에 1.96 사이에 오는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야. 맞나요? 결국 우리가 다시 찾아줘야 될 거는 모비율에 대한 p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 되는 거지. 맞니? 그럼 p의 범위를 찾게 되면은 이거 앞에서 썼던 거 그대로 차용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 뭐가 되는 거야? p 햇에다가 플러스 빼기 1.96에다가 곱하기 루트 n분의 p 햇과 q 햇. 맞나요? 그리고 다시 더하기 여기서 이상 p 햇에다가 플러스 1.96에다가 곱하기 루트 n분의 p 햇과 q 햇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돼버리게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모비율이 95%의 신뢰도를 가지는 신뢰 구간이라는 얘기가 또 되는 거야. 그럼 99%는 1.96 대신에 뭘로 바꾸면 돼? 2.58로 바꾸면 된다고. 여기까지 확인되나요? 그럼 자 마찬가지로 요 내용들 가지고서 우리 또 뭐 할 거냐? 뒤로 넘어가 봐. 문제는 또 봐. 그러면 자 이번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이번에는 예제 6번하고 7번 뭐 해볼까? 6번? 6번이 더 쉬워 보이냐? 그래 그럼 6번 해보자. 자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약 20%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인터넷 강의 자기 들어봤다? 그럼 들어봤다.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60%, 80%. 봐. 그러면 우리 지금 모집단에서는 20%를 들었는데 표본 집단에서 우리 지금 5명을 이미 추출했는데 80%가 들어본 거 아니야. 그럼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어? 뚝뚝 떨어져 내려가겠지? 그거에 대한 걸 찾는 게 바로 요거라고. 우리가 5명 이미 추출한 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가지게 될 거냐. 그런 용도로 써먹는 거야. 알겠냐? 언제 써먹겠어? 여러분들 그런 거 자료조사할 때 이제 학교에서 뭐 통계조사할 때 이런 거 그런 얘기들이 이런 게 많이 나와. 그럴 것 같죠. 통계학과가 문과도 있지만 이과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100명을 이미 추출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중에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이 20명 이상 30명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봐. 20%가 들었지? 그럼 100명을 뽑게 되면 몇 명이 나오겠다는 얘기야? 20명이 나온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 즉 우리가 일단은 여기 보이는 예제 6번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모집단 자체에서가 아니라 표본 집단 안에서 p 햇이라는 하나의 표본 비율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100명 중에 20명이잖아. 20%. 그러니까 뭐가 돼? 5분의 1이라는 p 햇의 범위가 등장을 해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와 더불어 q 햇이라고 부르는 녀석은 결국에 뭐야?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5분의 4라고 등장을 해버리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확인되니?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문제를 쭉 보게 되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 보이는 얘들도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지. 맞니? 근데 정규 분포 이전에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이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5분의 4야. 즉 100명의 사람들에게 독립적으로 한 명씩 다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최초로 뭐가 만들어져? 하나의 이항 분포가 만들어져 버리겠지. 맞니? 어떤 이항 분포가 만들어져? n, p라고 부르는. 맞니? 그럼 지금은 n이 얼마야? 몇 명을 이미 추출했대? 지금 100명을 이미 추출했잖아. 맞지? 100명을 이미 추출했었고 그 중에서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이 된다는 얘기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모비율 자체에서 이 100명을 이미 추출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잖아. 맞니 아니니?
근데 이걸 이미 추출했다고 해도 우리가 뭐 했어? 전체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 자체를 P로 사용을 한다 그랬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 10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 P햇, P햇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평균. 이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0.2, 즉 5분의 1이라고 써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분산값은 우리가 뭐라고 써버리면 돼? 25분의 4다라는 값으로 등장을 해버린다는 게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분산이 이렇게 현재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니 안 그러니? 근데 이걸 분산값으로 사용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100명을 임의로 추출했으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확인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니? 그러면 결국에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분산값을 찾아라 하면은 전체 인원이 몇 명? 100명이잖아. 그럼 이 값을 뭐 하라고? 100으로 나눠주라고. 맞나요? 그럼 뭐가 돼? 400분의 1?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돼? 0. 400분의 1이면 25 곱하면 만 되냐? 그럼 0.002호인가? 얼마야? 나 지금 산수 안 돼. 빨리. 얼마야? 얼마야? 얼마나? 625분의 1 나와요? 분산값이 이거란 얘기잖아. 맞나요? 왜? 여기를 100으로 나눠야 되니까 100명을 이미 추출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제 표준 편차의 값을 찾아버릴 거야. 오케이? 그럼 뭐가 돼? 25분의 1이라는 루트를 씌운 값이 등장을 해버리게 되겠지? 여기까지 확인되니?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보게 됐을 때 P햇이라는 녀석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모비율을 봤을 때 20명 이상 30명 이하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100분의 20이라는 하나의 비율 이상 다시 100분의 30이라는 또 다른 비율 이하로 하나의 확률로 등장을 하는 이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이 상태에서 우리 못 찾아. 그래서 뭐 하라고? 표준화 과정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P햇이라는 녀석이 이제 표준화를 통해서 뭐가 돼? Z라는 변수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얘기 되는 거지. 아니? 그랬을 때 누구 이상 누구 이하인지를 지금부터 확인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원래 시그마분의 x-m이잖아. 근데 지금 바뀌지? 시그마가 뭘로 바뀌어? 이걸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25분의 1에다가 분의 뭐가 되는 거야? P햇에서 빼기 모비율 P를 빼버리게 되겠네.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요거부터 바꿔 나가야 된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숫자 우리 얼마라고 보게 되는 거야? 얼마라고 보게 돼? 이게 뭔데? P가 모비율이 n이 한없이 커지다 보면 모비율하고 표본별하고 같아지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여기서 말하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처음에 구한 그래 5분의 1 이게 돼버리게 된다는 얘기잖아. 즉 계산하기 편하게 10분의 2라고 써보자고요. 10분의 2에서 10분의 2를 빼는 거네 처음에. 그럼 0이구만. 맞나요? 그 다음에 10분의 3에서 10분의 2를 빼래. 10분의 1 그럼 25분의 1 분의 10분의 1이야. 얼마가 돼? 10분의 25 2.5가 되는 거냐? 이런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0부터 2.5까지의 확률이야. 얼마가 되는 거야? 0.4938이 돼버리게 되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요게 뭐야? 확률. 어떻게? 요렇게 나와버린다는 얘기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뒤로 하나 넘어가 봐. 필수예지 6번에 대한 거 한번 또 눈으로 봐 빨리. 6번이었으면 7번. 그럼 자, 실내 구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잖아. 그러게 7번 하지. 자, 예제 7번. 그럼 예제 7번에서는 이번엔 남녀 600명을 임의로 추천해서 제품에 선호도를 줬을 때 360명이 좋다고 응답을 했어.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P햇이라는 녀석의 값이 얼마인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뭐가 돼? 600분의 360 약분하자고요. 뭐가 되죠? 10분의 6. 그럼 그냥 10분의 6으로 쓰자. 어차피 산수 하나일 거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Q햇이라는 녀석의 값을 찾으면 뭐가 되는 거야? 10분의 4가 되는 거 하나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맞니?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전히 마찬가지로 EPS를 찾을 거야.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쓰면 돼? 그냥 10분의 6이라고 그대로 써버리면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 이게 결국엔 누구냐? 이 P랑 같은 값을 가지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충분히 추출을 했으니까. 그러면 VPS를 찾을 거야. 그럼 이거는 뭐가 돼? 전체 600분의 10분의 6에다가 곱하기 10분의 4를 하게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 이거 얼마야? 600분의 6만분의 즉 만분의 4가 돼버리게 되겠네. 필요하지 않아. 왜? 시그마 PM만 알면 되거든. 그제? 뭐가 돼? 100분의 2가 되는 것도 확인을 한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쫙 봤을 때 전 국민의 몇 퍼센트가 이 핸드폰을 선택할지 신뢰도 구간 99%를 추정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하나의 확률 자체가 Z라는 변수로 치환됐을 때 마이너스 2.58 이상 다시 2.58 이하의 범위를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나요? 이게 99%잖아. 즉 이거에 대한 거를 똑같이 Z라는 변수 자체를 이제 뭘로 바꿔? P라는 녀석의 범위로 바꿔버리라는 얘기 되는 거네. 맞나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어차피 지금 우리 다 계산 끝내놨지.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사용해도 되겠지. 어떻게 들어가 버리면 돼? Z라는 변수를 표준화하는 과정이 뭐가 되는 거니? P 햇에서 빼기 P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그냥 뭐야 시그마 P 햇이라고 써버려도 상관없겠지. 어차피 산수다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요 과정을 거쳐서 내려오게 될 건데 결국에는 이 범위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바꿔버리라는 얘기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바꾸는 과정 쉽게 써 어렵게 써? 어려워? 장난 나랑 지금? 진짜 어려워? 그러면 결국에 해보자. 이제 우린 피해 범위 찾는 거잖아. 여기 지금 보이는 거에서 Z라는 변수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즉 뭐야 시그마 P 햇이라는 녀석 분의 P 햇에서 마이너스 P의 범위를 찾았더니 이게 2.58하고 다시 마이너스 2.58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 P 햇이라는 녀석은 알잖아. 그래 10분의 6인 거 알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10분의 6이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이번엔 안 되겠지. 99%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게 100분의 2인 것도 우리 확인됐잖아. 양변에 곱하자고요. 그러면 뭐가 돼? 마이너스 뭐 이런 시부랄? 병신인가? 100분의 1을 양변에 곱하면 여기다 100분의 1을 곱하면 아 그러네 0.0516 이상 P 햇 즉 10분의 6에서 빼기 P를 한 거 그 다음에 이게 0.0516 그럼 우리는 P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야. 양변에서 요거를 0. 얘가 6이잖아. 맞아요? 0.6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네. 그럼 뭐가 돼? 0.5484 이상 다시 0.6516 이하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겠지? 이게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신뢰 구간을 추정해라. 요렇게. 그럼 이거 다시 뭐하래? 퍼센트로 지금 표현했지? 그러면 요거 퍼센트로 고치면 54.84% 이상 그리고 65.16% 이하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결국에는 뭐야? 똑같지? 신뢰 구간 찾는 거는 똑같지? 우리가 뭐야 통계적 추정 볼 때랑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 없으니까 용어 자체만 잘 기억을 해놔. 그럼 여기 단어는 끝이야. 알겠나요? 오케이, 수원씨 끊어주세요. 오늘 수업 우리 여기까지입니다.